참. 글쎄, 우리 모두가 살아오면서 한 번쯤은 그런 날을 겪어보지 않았을까. 새벽 5시, 미란 씨는 평소보다 좀 일찍 눈을 뜨셨지.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잖아. 28해 동안 혼자서 키워온 딸 연주가 드디어 결혼하는 날이니까. 작은 분식집 위층, 그 투룸집에서 딸과 둘이 살아온 세월이 벌써 28해라니. 미란 씨 손은 매일 뜨거운 기름 속에서 차가운 설거지물 속에서 거칠어졌지만 오늘만큼은 그 손으로 가장 소중한 일을 해야 했어. 창밖으로 스며드는 가을 햇살이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지. 미란 씨와 연주는 이른 새벽부터 웨딩샵에 가서 준비를 시작했어. 58 나이가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지만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하게 서고 싶었거든. 연주야, 준비됐니? 옆방에서 들려오는 딸의 작은 대답에 미란 씨는 미소를 지으셨지. 아무래도 긴장했나 봐. 그럴 만도 하지. 신부가 되는 날이니까. 미란 씨는 조심스럽게 혼주 옷장에서 보자기에 쌓인 한복을 꺼내셨어. 지난달 동대문 한복 매장을 3곳이나 돌아다니며 고른 옥색 저고리와 자주색 치마였어. 분식집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산 거지. 한복을 펼쳐들자 미란 씨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 그동안 딸 앞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으려 했던 서러움과 외로움이 오늘만큼은 기쁨으로 바뀌는 것 같았거든. 28해 전 뱃속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했던 그 결정이 오늘에서야 보상받는 기분이었지. 엄마, 저 지금 나가도 될까요? 연주가 피팅룸 문을 살짝 열고 고개를 내밀었어. 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 모습에 미란 씨는 잠시 말을 잃으셨지.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만큼 아름다웠어. 어머, 우리 연주가 이렇게 예뻤어. 미란 씨는 딸을 꼭 안아주며 속삭이셨지. 그런데 연주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 보였어. 아무래도 신경 쓰이는 일이 있는 모양이었지. 연주는 어머니 품에 안겨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 지난 몇 달간 서구 어머니 정자 씨한테서 받은 차가운 시선들이 마음에 걸렸거든. 특히 지난주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들이 자꾸 떠올랐지. 엄마, 혹시 오늘 시어머니께서 또 뭐라고 하시면 괜찮아, 연주야. 미란 씨는 딸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지난 몇 달 동안 예비 시어머니 정자 씨한테서 받은 차가운 시선이 연주한테도 부담이 되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미란 씨는 딸 앞에서만큼은 당당할 수 있으셨지. 오늘만큼은 누구보다 행복하게 보내야지. 우리 연주가 주인공인 날인데 뭘 걱정해. 미란 씨는 거울 앞에서 한복을 차려입으며 다짐하셨어. 그동안 받은 무시와 멸시쯤은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되는 일이니까. 딸의 행복이 가장 중요했어. 옥색 저고리에 하얀 고름을 매는 미란 씨 손길이 조금 떨렸어. 28해 전 처음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떨림과 비슷했지. 그때도 지금처럼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 하지만 미란 씨는 고개를 들고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셨어. 분식집 이모로만 살아온 지난 세월이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당당한 신부 어머니가 되고 싶었어. 연주가 화장을 마치고 나오자 모녀는 함께 예식장으로 향했지. 택시 안에서 미란 씨는 창밖을 바라보셨어. 서울 시내 곳곳에 펼쳐진 가을 풍경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였어. 그래서 더욱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았지. 어머니, 긴장되세요. 연주가 어머니 손을 꼭 잡으며 물었어. 미란 씨는 딸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놓이셨어. 아니야. 우리 연주가 행복해지는 날인데 뭘 긴장해. 그런데 속으로는 조금 다른 생각이 들었지. 과연 정자 씨가 오늘도 자신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하는 걱정이었어. 상견례 때도 그랬고 예단 주고받을 때도 그랬으니까. 사장님, 여기서 내려주세요. 예식장 앞에 도착한 미란 씨는 마지막으로 한복을 다시 매만지셨어. 그런데 예식장 입구에서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셨어. 바로 서구 어머니 정자 씨였지. 연보라색 저고리에 하늘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있는 그녀의 시선이 미란 씨를 향해 있었어. 그런데 그 눈빛이 결코 반갑지 않았지. 정자 씨 옆에는 남편 태진 씨가 서 있었어. 신문사 사장답게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지만 아내와는 달리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 그래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 미란 씨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래셨어. 딸의 행복한 결혼식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 연주가 어머니 팔짱을 끼며 함께 예식장으로 들어갔어. 로비는 이미 하객들로 가득했고 여기저기서 축하 인사가 오가고 있었지.
그런데 미란 씨를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아무래도 정자 씨가 미리 이야기를 해뒀나 봐. 미혼모 출신의 분식집 운영하는 신부 어머니라고 말이야. 하지만 미란 씨는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으셨어. 그런데 예식장 로비로 들어서는 순간 미란 씨는 정자 씨의 첫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끼셨어. 오늘 하루 정도는 참아줄 거라고 기대했던 게 순진한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지. 로비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정자 씨는 연보라색 저고리에 하늘색 치마를 곱게 차려입고 있었어. 결혼식에 어울리는 화사한 색상이었지만 그녀의 표정만큼은 전혀 화사하지 않았지. 미란 씨가 연주와 함께 다가가자 정자 씨의 시선이 위에서 아래로 천천히 훑었어. 마치 물건을 감정하듯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지. 미란 씨는 무의식 중에 한복 고름을 다시 매만지셨어. 어머님, 안녕하세요. 미란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 그런데 정자 씨는 인사를 받지도 않은 채 입을 여셨어. 식당 설거지하러 오셨어요. 순간 로비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어. 주변에 있던 하객들이 하나둘 시선을 돌렸거든. 미란 씨는 귀를 의심하셨어. 설마 결혼식장에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으니까. 연주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지. 어머니를 향한 모독적인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 하지만 미란 씨가 연주의 손을 살짝 잡아당기셨어. 정자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 오히려 목소리를 조금 더 키우셨어. 한복도 어디 쓰레기통에서 주워 입었나. 급이 달라 보이네요. 이번에는 확실히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어. 로비에 있던 하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란 씨에게 쏠렸지.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 미란 씨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 지난달 동대문에서 정성스럽게 고른 한복이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졌거든. 하지만 딸 앞에서만큼은 흔들릴 수 없었어. 괜찮아요. 아이의 날이니까. 미란 씨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 목소리가 조금 떨렸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지. 연주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거든. 연주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어. 분노로 떨리는 손이었지. 평생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걸 지켜볼 수만은 없었어.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주의 목소리에는 억누른 분노가 묻어 있었어. 하지만 정자 씨는 오히려 코웃음을 치셨어. 태진 씨가 옆에서 아내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어. 주변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 하지만 정자 씨는 남편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어.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 뭐가 그리 화가 나요. 혼자 애 키운 분이 이런 자리에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정자 씨 말이 끝나자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어. 어떤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수근수근 속삭이기 시작했지. 저게 신부 어머니래. 혼자 애를 키웠다니. 분식집 운영한다던데.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미란 씨 등을 따갑게 찔렀어. 마치 무수한 바늘이 온몸을 파고드는 것 같았지. 미란 씨는 고개를 들고 있으려고 애쓰셨지만 점점 힘들어졌어. 이때 서구가 부랴부랴 달려왔어. 로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뒤늦게 알아차린 거야.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서구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말렸어. 하지만 정자 씨는 아들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으셨어.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니 우리 집안 체면도 생각해야지. 미란 씨는 딸과 사위의 곤란한 표정을 보며 마음이 더욱 아프셨어. 자신 때문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을 수가 없었거든. 주변 하객들의 시선이 점점 무거워졌어. 어떤 사람들은 동정어린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지. 연주야, 우리 들어가자. 미란 씨가 딸 손을 이끌며 말씀하셨어. 더 이상 이 자리에서 있기가 힘들었거든. 하지만 정자 씨는 그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았어. 아직 할 말이 남았는데 어디 가려고 해요. 정자 씨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지. 이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보고 있었어. 미란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 오늘 하루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예식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벌써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앞으로 남은 시간이 걱정되기 시작했어. 연주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걸 본 미란 씨는 가슴이 미어지셨어. 딸의 가장 행복해야 할 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정말 이게 단순히 오늘 하루만 참으면 끝날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 예식장 안으로 들어선 순간 미란 씨는 더욱 무거운 시선들을 느끼셨어. 로비에서 있었던 일이 벌써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모양이었어. 하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돌려 미란 씨를 바라보고 있었거든.
웨딩홀은 하얀 장미와 리본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어. 천장에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은은한 빛을 내리쬐고 있었지. 연주가 꿈꿔왔던 그런 예식장이었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아름다움이 무색하게 느껴졌지. 정자 씨는 친지들이 모여있는 신랑 측 자리로 걸어가셨어. 연보라색 저고리가 조명 아래 고급스럽게 빛났어. 그녀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여 말하기 시작했지. 여러분, 죄송해요. 아무래도 신부 쪽 집안이 좀 그래서 미란 씨는 멀리서도 정자 씨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꾹 참으셨어. 오늘은 연주의 날이니까. 신랑 측 친지들이 정자 씨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 호기심 어린 표정들이었지. 정자 씨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입을 여셨어. 혼자 딸 키운 여자라니 우리 집안 체면은 어쩌죠. 정자 씨 말에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어떤 할머니는 혀를 차고 어떤 아주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분식집 한다던데? 아이고, 서구가 고생이겠네. 친지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어. 미란 씨는 신부 측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그 모든 소리가 다 들렸어. 마치 온몸에 화살이 꽂히는 것 같았지. 연주가 어머니 옆에 앉으며 손을 꼭 잡았어. 딸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지.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고, 엄마 미안해요. 내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연주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 하지만 미란 씨는 딸 어깨를 토닥이며 고개를 저으셨어. 무슨 소리야? 서구 씨는 좋은 사람이잖아. 그런데 정자 씨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 이제는 정말 예식장 전체에 들릴 정도였지. 신문사 사장 집안이 분식집 딸하고 혼인한다니.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태진 씨가 아내 옆에 다가가 소매를 잡아당겼어. 얼굴이 붉어져 있었지. 여보, 그만해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하지만 정자 씨는 남편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셨어.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이셨어. 당신도 이런 결혼 원했어요. 우리 서구가 불쌍하지 않아요. 서구가 부랴부랴 어머니 곁으로 다가갔어.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지.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연주가 다 듣고 있어요. 하지만 정자 씨는 아들 말도 듣지 않으셨어. 마치 오늘이 자리에서 모든 걸 쏟아내겠다는 듯이 계속 말을 이어가셨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사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야. 미란 씨는 주변 하객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어. 어떤 사람들은 동정어린 눈빛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과 비판의 시선이었지. 특히 신랑 측 친지들의 반응이 가장 견디기 어려웠어. 마치 자신들보다 격이 떨어지는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거든. 연주가 어머니 손을 더욱 꼭 잡으며 울먹였어. 결혼식 메이크업이 조금씩 번지기 시작했지. 엄마, 우리 그냥 나가요. 이런 식으로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미란 씨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 하지만 28 동안 딸을 키우며 참아온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 오늘 하루만 더 참으면 연주가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 참자. 오늘은 아이가 주인공이야. 미란 씨는 자신에게 속삭이듯 말씀하셨어. 연주에게 들리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지만 딸은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어. 정자 씨는 여전히 친지들에게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어.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지. 처음부터 반대했어야 했는데 서구가 고집을 부리니까 그 여자 딸도 별로 예쁘지도 않고 신문사 기자라고 하지만 우리 서구에 비하면 미란 씨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 자신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 있어도 연주까지 모독하는 건 견딜 수 없었거든. 하지만 일어나서 항의할 용기도 나지 않았어. 그러면 연주가 더욱 곤란해질 테니까. 결국 미란 씨는 고개를 숙이고 참을 수밖에 없었지. 예식 시작을 알리는 음악이 흘러나왔지만 예식장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겁고 어색했어. 하객들의 수군거림도 완전히 멈추지 않았지. 미란 씨는 혼자 앉아서 모든 시선과 비난을 감당해야 했어. 딸의 행복을 위해 선택한 침묵이었지만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갔지.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 예식이 시작되자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어.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연주가 아버지 없이 혼자 버진로드를 걸어 내려왔지. 미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지셨어. 28해 전 홀로 결심했던 그 순간이 떠올랐거든. 하지만 주변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이 그 감동을 흐렸어. 아버지 없이 혼자 들어오네. 불쌍하긴 하지만 좀 그렇네요. 하객들의 수군거림이 예식장 전체에 퍼져 있었어.
미란 씨는 고개를 들고 딸을 바라보려 했지만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들 때문에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지. 정자 씨는 신랑 측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여전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옆 사람들에게 뭔가 말을 속삭이고 있었지. 저렇게 혼자 키운 애가 제대로 된 아내가 될까요? 정자 씨 목소리는 작았지만 미란 씨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어. 마치 일부러 들리게 하는 것 같았지. 태진 씨가 아내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지만 정자 씨는 멈추지 않으셨어. 오히려 더욱 노골적으로 말을 이어가셨어. 우리 서구가 고생할 게 뻔해요. 장모가 저 모양인데. 미란 씨 가슴이 답답해지셨어.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지. 하지만 연주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간신히 버티셨어.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자 씨의 모욕은 계속됐어. 신랑 측 친지들이 미란 씨를 바라보는 시선도 점점 차가워졌지. 마치 자신들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존재로 보는 것 같았어. 사진 찍을 때도 빠져주세요. 나중에 앨범 보기 민망하거든요. 정자 씨가 사진 촬영 시간에 미란 씨에게 직접 말씀하셨어. 다른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였지. 미란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연주가 바라보고 있었거든. 딸의 얼굴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어. 시어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 하지만 정자 씨는 코웃음을 치셨어. 신부가 시어머니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도 되는 거야. 벌써부터 버릇이 없네. 미란 씨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 하지만 딸을 위해서는 참아야 했지. 연주의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었으니까.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 그런데 정자 씨는 마지막까지 미란 씨를 괴롭히셨어. 앞으로는 우리 집에 함부로 오지 마세요.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요. 미란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 28해 동안 참아온 모든 서러움이 한꺼번에 몰려왔지. 연주와 서구가 신혼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고 하객들도 모두 식장 밖으로 나간 후 미란 씨는 예식장 앞에 홀로 서 계셨어. 차가운 가을 바람이 한복 자락을 휘날렸어. 예식장 앞에서의 미란 씨는 그저 초라했지. 조금 전까지 축제 분위기였던 곳이 갑자기 을씨년스러워 보였어. 미란 씨는 잠시 벤치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 오늘도 잘 참았다. 이제 다 끝났구나. 미란 씨는 스스로에게 말씀하셨어. 28해 동안 수없이 되뇌었던 그 말이야. 하지만 오늘은 왜인지 공허하게 들렸어. 하늘을 바라보니 구름이 두껍게 끼어 있었지.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무겁고 어두웠어. 미란 씨는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시셨어. 그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떠올랐어. 혼자 아이를 키우며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 분식집에서 일하며 견뎌낸 고단한 날들, 그리고 오늘 당한 모욕들까지. 정말 이게 다인가? 미란 씨는 작게 중얼거리셨어. 딸이 결혼했으니 이제 정말 혼자가 된 거였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 그때였어. 멀리서 뭔가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 처음에는 뭔지 알 수 없었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또렷해졌어. 왠지 익숙한 소리였지. 그리고 질서정연한 구두 소리도 함께 들렸어. 미란 씨는 눈을 뜨고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셨어. 예식장 도로 저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어오고 있었어. 하늘색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었지. 미란 씨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했어.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지. 하지만 그들의 걸음걸이와 자세를 보니 확신이 들었어. 군인들이었거든. 미란 씨는 벤치에서 일어나셨어. 다리가 후들거렸어. 28해 전에 기억들이 순식간에 되살아났거든. 도로 앞에 하늘색 제복의 공군 장교들이 일렬로 줄지어 섰어. 미란 씨는 그 광경을 보며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어. 28해 전에 기억이 순식간에 되살아났거든. 장교들은 모두 중년 이상의 계급장을 달고 있었어. 완벽하게 다림질된 제복과 반짝이는 군화, 그리고 흔들림 없는 자세까지. 미란 씨는 그들의 모습에서 과거의 자신을 보셨어. 충성, 일제히 울려 퍼진 구호 소리에 주변이 고요해졌어. 지나가던 사람들이 모두 발걸음을 멈추고 이 광경을 바라봤어.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엄숙한 분위기에 압도된 것 같았지. 미란 씨는 벤치에 주저앉으셨어.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 그들의 경례 소리가 귀에 울려 퍼지면서 과거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올랐어. 스위스 베른의 차가운 겨울이었어. 미란 씨는 당시 공군 소령으로 극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지. 파트너이자 약혼자였던 준혁과 함께였어. 둘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특별한 작전에 참여한 핵심 인물들이었지.
임무가 끝나면 한국에 돌아가서 혼인하자. 준혁이 눈 내리는 창가에서 했던 그 약속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손을 잡아주던 그의 모습까지 생생했지.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질 수 없었어. 작전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 준혁은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어. 미란 씨는 혼자 돌아와야 했지. 뱃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 준혁이 남긴 마지막 선물이었지. 하지만 국가 기밀 작전이었기 때문에 준혁의 희생은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었어. 미란 씨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했어. 군인으로서의 경력도, 준혁과의 추억도, 심지어 자신의 진짜 정체까지도. 연주에게는 아버지가 해외여행 중 실종 사망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28해가 흘렀어. 공군 소령 미란은 사라지고 분식집 아줌마 미란만 남았지.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때의 자부심과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 지금 눈앞에 있는 장교들을 보니 그 모든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 자신도 한때는 저런 제복을 입고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미란 씨 눈에 눈물이 맺혔어. 그동안 숨겨왔던 정체성이 갑자기 그리워졌지. 오늘 하루 종일 당한 모욕들이 더욱 억울하게 느껴졌어. 장교들 중 한 명이 미란 씨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어. 가슴에 달린 별이 4개였지. 미란 씨는 그 계급장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 그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지면서 미란 씨는 깜짝 놀라셨어. 낯익은 얼굴이었거든. 28해 전 근무했던 후배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 미란 씨는 벤치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설 수가 없었어. 과거와 현재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 그때 준혁이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떠올랐어. 미라, 우리가 지키려는 건 나라만이 아니야. 소중한 사람들의 행복이야. 미란 씨는 연주의 얼굴을 떠올리셨어. 오늘 하루 종일 상처받았을 딸의 모습이 마음 아팠지. 하지만 동시에 자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검은 리무진이 예식장 앞에 조용히 정차했어. 뒷좌석 문이 열리자 공군 사성 장군이 차에서 내렸어. 가슴에 달린 4개의 별이 햇살에 반짝였지. 미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심장이 멎을 것 같았어. 윤호였어. 28해 전 근무했던 후배가 주로 지금은 공군 최고 지휘관이 되어 있었지.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의 반듯한 자세와 온화한 눈빛은 그대로였어. 윤호, 장군이 미란 씨를 향해 천천히 걸어왔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상황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 공군 최고 지휘관이 누구를 향해 가는 건지 궁금해했지. 미란 씨는 벤치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가 떨려서 제대로 서지 못했어. 너무 오랫동안 숨겨왔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거든. 윤호 장군이 미란 씨 앞에 다다르자 90도로 깊게 인사를 했어. 완벽한 굴레였지. 주변에 있던 모든 장교들도 일제히 경례 자세를 취했어. 중령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전역하실 때 받으셨어야 할 진급을 이제서야 불러드리네요. 윤호의 목소리가 예식장 앞에 울려 퍼졌어. 미란 씨는 숨을 멈추셨어. 28해 동안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그 호칭을 다시 듣게 될 줄은 몰랐거든. 예식장에서 나오던 하객들이 이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지. 정자 씨도 그 사람들 속에 있었어.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지. 조금 전까지 자신이 모욕했던 사람에게 공군 최고 지휘관이 경례를 하고 있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이죠? 정자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 하지만 윤호 장군은 정자 씨를 보지도 않으셨어. 오직 미란 씨에게만 집중하고 있었지. 태진 씨가 아내 옆에 서서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 신문사 사장이었던 그도 이런 장면은 처음 보는 일이었거든. 윤호 장군이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어.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또렷하게 말씀하셨어. 그분은 국가의 명예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었던 이유죠.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조금 전까지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이 갑자기 국가의 명예라니 이해할 수 없었거든. 정자 씨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어.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것 같았어. 28해 전 중령님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극비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윤호 장군의 설명이 계속되자 하객들은 완전히 조용해졌어.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의 말을 듣고 있었지. 그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평화롭게 이 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미란 씨는 눈물을 참으려 했지만 이미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 28해 동안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가 드디어 빛을 보는 순간이었거든. 하객들이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 조금 전까지 수군거리며 비난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경외의 눈빛으로 미란 씨를 바라보고 있었지. 정자 씨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이 없는 듯 태진 씨 팔에 의지했어. 오늘 하루 종일 쏟아낸 모욕들이 얼마나 큰 잘못이었는지 깨달았거든. 4월 후 화요일 아침 전국의 신문 가판대에는 특별한 기사가 실렸어. 일면 톱 기사였지. 제목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어. 그날 어머니는 하늘의 경례를 받았다. 기사 아래쪽에는 작은 글씨로 기자명이 적혀 있었어. 연주 기자. 바로 미란 씨 딸이었지.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연주가 첫 번째로 한 일이 어머니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거든. 기사에는 28해 전 스위스에서 벌어진 극비 작전부터 시작해서 결혼식 날 벌어진 일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 연주가 직접 윤호 장군을 인터뷰해서 얻은 내용들이었지. 미란 씨는 분식집에서 그 신문을 받아보며 눈물을 흘리셨어. 28해 동안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이야기가 활자로 세상에 나온 것이었거든. 기사는 온라인에서도 빠르게 퍼져나갔어. 댓글란에는 미란 씨를 응원하는 글들이 쏟아졌지. 이런 분이 우리 주변에 계셨다니, 결혼식에서 그런 모욕을 당하셨다니 마음이 아프네요. 진짜 영웅은 이런 분들이죠. 며칠 뒤 연주가 신혼집 정리를 마치고 어머니를 찾아왔어.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온 딸의 얼굴이 한결 밝아 보였지. 엄마, 이제서야 모두 알게 됐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 사람의 딸인지. 연주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어. 평생 아버지 없이 자란 것을 부끄러워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거든. 미란 씨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딸을 꼭 안아주셨어. 28해 만에 처음으로 당당하게 딸을 마주할 수 있었지. 연주야, 미안해. 그동안 말하지 못해서. 괜찮아요, 엄마. 이제 이해요. 모녀가 서로를 안고 있는 사이 분식집 문이 다시 열렸어. 태진 씨였어. 서구 아버지이자 연주의 시아버지였지. 사부인 정말 죄송합니다. 태진 씨는 깊숙이 고개를 숙이셨어. 아내 정자 씨를 대신해서 사과하러 온 것이었어. 아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미란 씨는 태진 씨를 일으켜 세우셨어. 원망할 마음은 없었어. 오히려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했거든. 괜찮습니다. 모르셨으니까요. 태진 씨는 미란 씨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미안해하셨어. 그리고 정자 씨 근황을 전했어. 아내가 충격을 받고 며칠째 방에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미란 씨는 정자 씨를 원망하지 않으셨어. 사실 정자 씨도 몰랐던 일이었으니까. 오히려 이 일을 통해 모든 것이 명확해진 것 같았어. 며칠 뒤 윤호 장군이 직접 분식집을 찾아왔어.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여전히 군인다운 당당한 자세였지. 중령님, 늦었지만 정식으로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윤호는 미란 씨에게 공군에서 준비한 표창장을 전달했어. 28해 전 작전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이었지. 미란 씨는 그 표창장을 받아들며 가슴이 벅차올랐어. 드디어 자신의 희생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거든. 연주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깊어졌어. 평생 숨겨왔던 어머니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것이었지. 한 달 후 미란 씨는 공군 사관학교 강당에 계셨어. 28해 만에 다시 입은 공군 제복이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어. 예비역 중령 계급장이 어깨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지. 강당에는 현역 여군, 장교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 미란 씨를 바라보는 그들의 눈빛에는 존경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지. 전설처럼 여겨졌던 극비작전의 주인공을 직접 만나는 순간이었거든. 여군 장교 세미나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란 씨가 마이크 앞에 서자 강당이 조용해졌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 오랜 시간 숨겨왔던 자신의 이야기를 당당하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 강연은 과거 군사 기밀 작전이 현대 군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됐어. 미란 씨는 스위스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의 정보전과 심리전의 중요성을 설명하셨어.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 교과서에서만 봤던 이론들이 실제 경험담을 통해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었거든. 당시 우리가 수행했던 임무는 단순히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토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미란 씨 설명이 계속되자 장교들은 메모를 열심히 적기 시작했어. 이런 귀중한 경험담을 들을 기회는 흔하지 않았으니까. 강연 중간쯤 미란 씨는 준혁의 이야기를 꺼내셨어. 28대 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아픈 기억을. 동료이자 파트너였던 분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미란 씨 목소리가 잠시 떨렸지만 곧 다시 안정을 찾으셨어. 이제는 그 기억을 아픔이 아닌 자부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 강연이 끝나갈 무렵 미란 씨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셨어. 과거의 작전은 끝났지만 그 안의 사랑과 희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순간 강당 전체가 조용해졌어. 미란 씨 말이 모든 사람의 가슴에 깊이 와닿았거든.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영토나 체제가 아닙니다. 소중한 사람들의 일상이고 그들의 꿈이고 행복입니다. 강연이 끝나자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 박수를 쳤어. 기립박수였지.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 미란 씨는 그 박수를 받으며 가슴이 벅차올랐어. 28회 만에 받는 진정한 인정이었거든. 강연이 끝나고 미란 씨는 사관학교 뒤편 언덕에 오르셨어. 가을 하늘이 유난히 맑고 높았어. 바람이 짧은 머리카락을 살랑 흔들었지. 하늘을 바라보며 미란 씨는 작게 속삭이셨어. 이제 숨지 않아도 되겠구나. 그 말에는 긴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들로부터의 자유로움이 담겨 있었어. 더 이상 과거를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홀가분한 느낌이었지. 멀리서 연주가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어. 강연을 듣기 위해 온 것이었지. 딸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 미란 씨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딸을 향해 걸어가셨어. 그녀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지. 이제는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었거든. 여러분, 우리 주변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 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수 있어요. 섣불리 판단하지 말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세요. 나이 들어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건강한 날들 보내시길 바랍니다.